이제 말씀 중에 이제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네, 예. 질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질문은 이제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원불교 법회를 본다거나 공부를 할 때에 교도님들과의 또 교무와의 대화라든지 또 교도님과 교도님들끼리의 대화 중에서 우리 법에 대한 또는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이 질문의 현상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제 생각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대종경 변익금의 이 말씀도 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그 대답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신선한 사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질문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너는 어린이집에 가서 질문을 무슨 질문을 했느냐. 요것이 키워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권위의식이랄지 어떤 독재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가 아주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아는 것도 질문하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또 내가 이제 겪어보면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다 보면은 또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교도가 연습교도가 있었어요. 뭐한 2시간씩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1년이나 지나가 보면은 사람이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또 감상했으면 감각을 갖다가 또 감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빨리 성불한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쯤 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 이제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질문하시고 또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고 뭘 모르는지 뭐 아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제 뭐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우리 모신 홍산 박법종 교무님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 자유 질문이니까요. 오늘 법문의 내용에 관계없이 또 그 말씀을 궁금한 점 있으면 물으시고 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1분 광고를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 고려인 문화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운영은 고려인 문화원이 작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단체 조직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방과후 애들이 초등학생 또 어린이집 애들이 한 30명 넘게 계속 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9명 이상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지금 이렇게 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한 20, 30명 이렇게 2명씩 3명씩 이렇게 과외로 오고 있고 그런데 이 고려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다 한국의 후손들이에요. 다 2세, 3세 이제 주로 3세, 4세, 2세는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가 절벽이에요. 언어가 완전히 못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수민족은 학대를 할지 러시아랄지 이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행한 사람인데 이 조선족이랄지 탈북자들은 언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알아서 해체를 간단 말이에요. 자격을 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취직 같은 것이 불안정이기 때문에 생활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우물을 파면은 물고기가 모여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지금 4,000명, 그리고 인천에가 7,500명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9만 명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주로 이제 불교단체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제 물건을 후원을 받고 있어요. 주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부사님도 협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 그 사람은 또 이제 한계죠. 그 얼마나 좀 많이 주겠습니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빚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좀 어렵다 보니까 고려인 강사들도 자기들도 자부담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제가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빚은 없지만은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 6월 달에 정식으로 인천시에 등록이 됩니다. 1년이 경과가 돼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월 16일 날 교구에서 아마 통과가 예정되지 않을까 싶은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 6월에 시작된 이 단체가 금년 2월 달에 경기 인천교구의 기관으로서 승인이 되는 회의를, 상임회의를 거치면은 이것이 이제 총부에 올라가서 기관 등록이 되고, 기관 등록이 되면 그 기관에 근무하는 담당 교무님이 이제 되는 그런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홍산 박법정 교무님은 지금 그 상태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고려인 문화센터를 지금 전적으로 전담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변이품 마지막 장에 그 대종사님 말씀을 큰 학자가 나의 말을 인정할 것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큰 학자가 인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학자가 인증할 수도 있고 여러 학자가 조금씩 나눠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인증이 되었을까? 대종사님 말씀이 큰 학자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단계별로 인증이 되든 이게 어느 정도 인증이 되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상 질문 딱 나왔는데요. 큰 학자. 네. 말씀하시죠, 장님. 저요? 그 예상된 질문이라고 한 거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큰 학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연구하는 대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그런 큰 학자냐, 그런 분이 우주 전체를 이제 밝히긴 하는데, 그러면 대종사님 그 표현하신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제 그런 학자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증거를 되겠느냐, 아니면 견성한 큰 학자 이런 분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져봤었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아까 우리 홍산 박법정 교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가 이론상의 진리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자가 아니라 깨우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계에서도 깨우친 자,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이제 성품과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어떤 그 과학 세계에서도 크게 나누면 과학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 이 세계는 그야말로 삼천대천 세계의 그것만큼 직업도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 인류에 의해서도 다 그 진리가 이제 깨쳐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학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능통한 원리를 깨달은, 그것이 바로 삼천대천 세계와 이제 통용이 되고 이론상의 진리와 통용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세계를 증거를 한다.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붙이겠습니다. 그
우리가 다 아는 갈릴레오 했잖아요. 이 천주교 이 세계에서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돈다. 근데 갈릴레오는 어때요? 지구도 돈다. 그랬고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천체 물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많은 인구들이 한 3분의 1 가까이가 떨어져 나갔다고 보더라고요. 기독교 여러 가지 그 어떤 신의 섭리랄지 어떤 하나님이랄지 존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주 잘 밝혀놓으니까 그렇고 요새 그 책에 많이 유용되는 것이 전생을 알려드립니다. 그 책 아시죠? 박진영 이분이. 근데 이분이 꿈이 뭐냐면은 다음 생에는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이 3세 인과를 자기가 바뀌겠다는. 근데 그 그분 책을 보니까 제대로 알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인과라든지 그런 책들이라든지 글들은 엄청나게 많이 저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아신 분이다. 근데 자기가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걸 해주고 바뀌고 싶다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요새 하루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키워드는 융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리학자들일지 이런 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철학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는 그런 세계가 오고 있다 보면은 또 그렇게 좀 역량 있는 분들이 인과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불생문명은 이런 것이다. 또 그렇게 돼서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또는 앞으로는 인지가 열리면은 10세 전후에 견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계 모든 문명이랄지 과학이랄지 모든 것들이 전부 포커스가 어디냐면은 우리 삶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왜 그런 것이냐. 그러다 보면은 인과에 대한 많은 그 책자와 영상과 미디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과학이라는 것이 동양의 어떤 정신 문명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도와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동도석이라고. 그 동양은 이렇게 도덕이 발달하고 서양은 기술과 예능이 발달해가지고 동양은 서양은 납북함을 다스리고 서양은 동양은 도덕을 돕게 돼서 앞으로 훌륭한 르네상스가 이루어진다 하는 예언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마음 잘하는 걸 믿어서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흥상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김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무님한테 어차피 우리가 종교 신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생사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생사 거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은지. 큰 질문이네요. 큰 질문이래요. 근데 이 대종사님께서 생사대사라고 했거든요.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다른 것이 대사가 아니고 생사대사.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목숨을 갖다가 서산에 지는 해와 아침 이슬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구보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티베트에서 그 있잖아요. 책이 사자의사라는 건데 어떤 생일에 대한 축하보다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생을 떠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해야 된다. 그것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일을 축하하고 막 자기 어떤 과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좀 세상을 살다 갈 것인가. 그래서 가는 것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잘 오는 방법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내가 사는 존재만 또 우리가
소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은 상당히 좀 단편적이고 싹다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의견 이제 바라고요. 오늘 제가 홍사님을 모신 것은 이제 우연한 기회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이런 법회 형식을 많은 분들을 연결해서 또 다양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했었던 그 염원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오셔가지고 제가 급작스럽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합시다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